자, 어제 이 뭐 개각이 있었는데 사실은 장관급 인사는 2명밖에 안 됐죠. 예. 통일부 장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장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인사청문회 거치는 개각은 네. 통일부 장관밖에 없습니다. 네. 어제 김영호 장관 후보자 내정이 됐는데 지명이 됐는데 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은 굉장히 그동안의 극우적인 발언을 일삼았던 분이지 않습니까? 강경한 발언을 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현재 네. 아직까지 이제 통일부 장관이니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 김영호 장관이 내정되니까 네. 권영세 장관이 돋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 박근혜 정부 때가 네. 이명박 정부 때 통일부 차관을 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또 선거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모 차관이라는 분인데요. 네. 근데 그분이 그동안에 계속 본인이 다음 장관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필요하게 해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 내정자로 발표되니까 그분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참 그렇게 비교할 정도로 네. 김영호 지금 통일부 장관 내정자께서 네. 그동안에 발언을 조금 세게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정치적 견해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남북 관계는 우리 민족의 생존 그리고 우리 민족의 미래 번영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냥 뭐 무조건 세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과연 남북 관계를 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잘못하면은 남북 간의 충돌로도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시기에 그렇죠. 내정이 됐으니까 역할이 사실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죠.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김정은 정권이 타도돼야만 비로소 통일의 길이 열리게 될 거다. 네. 어떻게 보면 흡수 통일, 그러니까 네. 체제 전복 이걸 또 시사한 발언이다라고 야당에서는 비판하더라고요. 네. 그 뭐 본인은 또 오늘 그 첫 출근을 하면서 네. 이제 뭐 청문회 준비하면서 첫 번째 출근을 하면서 뭐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었지만은 자기는 뭐 수통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예, 언론용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철학과 본인의 속 마음은 그동안에 쭉 발표했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런 어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역대 어떤 방침과 다름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도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도에 그때 이제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뭔가 국제 질서가 변화되려고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냉전의 한복판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1970년 8.15 평화통일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 평화통일을 추진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8.15 평화통일 선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박정희 정부 내부에서 격렬하게 또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보수 우파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하고 평화통일이 말도 안 된다. 그때 그렇게 주장을 했겠죠. 네. 그래서 당시 박정희 정부의 청와대에서는 북한과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방식이 북한과 대결과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고등 전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화통일 추진 전략은 고등 전략이고, 고등 전략이다. 예, 그리고 북한하고 합수통일이라든가 이런 대결적 국면으로 가는 거는 그것과 반대되는 게 있게 뭐 하수, 그러겠죠, 하수겠죠. 네. 예. 물론 이제 박정희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일관되게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전두환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두환 네. 정부도 북한과 대결적 정책을 막 펼치곤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통일 방안도 제시하면서 뭐 평화 공존 무슨 뭐 통일 방안 같은 것들을 또 막 만들어서 네. 적어도 그런 방식으로 남북 관계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김영호 통일부 장관처럼 일관되게 계속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 네. 김정인 정권의 붕괴 그리고 흡수통일 추구 이런 일관된 생각을 쭉 가지고 있는 것은 네. 역대 정부가 나름대로 평화통일의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지 못했던 네. 그런 게 혼재되어 있었던 그런 과거의 독재 정권, 군사 정권 시절의 대북 인식보다도 더 못한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의 논리로 표현하자면은 네. 하수죠.
하수.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권영세 장관이 더 나아 보인다라는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이번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금 야권이나 시민사회에 네.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권영세 네. 장관이 뭐 썩 잘했다고 점수를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음. 권영세 장관이 장관 취임 시기에 남북 관계는 계속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적어도 권영세 장관은 또 말로는 대북 정책을 이어달리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가 합의했던 것들을 다 계승해 나간다 이런 취지죠. 네. 그런데 지금 김영호 장관 내정자는 그런 것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뭐 조금 선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관이 아직 취임도 하기 전에 내정자 시절에 역대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겠다 이런 어떤 정치적 선언적인 발언도 못하는 것은 그거는 바로 지금 현재 이 장관 내정자 생각이 예. 본인이 그동안에 밝혀왔던 것처럼 흡수통일을 추구했던 그런 생각이 아직 강력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역대 정부의 합의를 계승한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선언적으로 말하고 네. 그것에 기반을 둬가지고 디테일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역대 정부 합의라는 거는 저는 분명히 진보적인 그런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만 보수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 합의했던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계승하고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도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럼 역대 보수 정부가 했던 건 뭐냐면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8.15 기념사에서 8.15 평화통일 선언을 합니다. 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평화통일을 추구했던 거 물론 본인이 그걸 일관되게 실천하지 못했던 점은 있지만은 그런 정신은 우리가 계승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북한하고 7.4 남북 공동성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뭐 노태우 그 전에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전 노태우 대통령이죠. 노태우 네. 대통령 때는 사실상 남북 간에 굉장히 많은 어떤 전환을 과제했던 해였습니다. 대통령 시절에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고요. 네.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는 남과 북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 관계다. 이렇게 해서 남북 관계에 대한 기본 관계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 제 1장 1조가 바로 상호 존중입니다. 상호 존중, 상호 인정.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남북 관계의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 이후에 김영삼 정부에서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만들었고 그 네. 김영삼 정부가 만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로까지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또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을 했었고요. 그 탈냉전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국제 정세를 능동적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언을 6.15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도 14남북 공동선언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4.27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9.19 평양 공동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역대 보수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진보 정부 이르기까지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많은 비전과 많은 합의, 많은 네. 원칙들을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이런 게 현실에 놓고 본다면은 또 잘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변화된 정세에 맞게 새로운 것들을 또 만들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통일부 장관 내정자를 한다면은 역대 정부의 합의와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려고 했던 이 정신들은 계승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 바탕을 둬가지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그리고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의 정책을 개선하겠다. 권영세 장관도 이어달리기를 하겠다 그랬는데 네. 그런 말을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통일부 역할이 이제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원칙이 있는 대단히 가치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자 질문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권영세 장관이 강조한 통일 정책 이어달리기 이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네. 정책은 확실히 연속성이 중요하다면서도 우리가 변화된 상황에서는 남북 간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은 사실은 권영세 장관이 얘기했듯이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간다라고 했잖아요. 네.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근데 이것과는 좀 글쎄 차이가 나는 워딩 발언이라서 뭔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미묘하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선별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얘기했던 가치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 추진한다. 이 얘기 뭐냐면은 이른바 이 북중러 네. 그다음에 한미일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신냉정 시대 이 대립 구조로 지금 전체적인 외교 틀을 보고 상황을 분석해서 북한에 대해서도 뭔가 선을 갈아가지고 대결적인 구도로 나가는 그런 글쎄요 그런 선전포고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미 이제 시대는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그런 어떤 나하고 같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국가하고만 같이 지내겠다는 거는 그는 국제사회에서 편가르기인데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편가르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네. 지금은 모두가 다 자기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은 최대화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 국가 이익을 최대화시킬 것인가. 네. 이런 차원에서 대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은 이미 너무나 많이 뭐 프랑스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네. 뭐 인도라든가 터키라든가 뭐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대륙과 해양의 어느 전선에서 서 있는 그런 나라는 그런 어떤 대륙과 해양을 연결시키는 외교를 더 외교적 능력을 발휘해서 더 네. 영향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한편에 서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거는 다시 말하면은 북한은 우리하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네. 북한에 대해서 계속 몰아붙이겠다 그렇게 나올 수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를 펼치면서 기시다 일본 총리 같은 경우도 북한하고 뭐 정상회담 하겠다 뭐 그렇게 네.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하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 조금이 생기고 있는 것들에 편승해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제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른바 이제 따가 되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일차적으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우리는 헌법에 따르면은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헌법이 우리 국민들에게 부여한 그런 소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있는 것은 헌법 전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평화적 통일에 대한 소명을 부여한 거니까 그럼 통일부 장관이 그걸 해라 이렇게 해서 통일부 장관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남북 관계가 오랫동안 단절돼 있고 그리고 일본도 지금 북한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미중이 대화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도 대충 마무리가 되어지는 상황에서 북한도 지금 세계로 나오려고 고개를 지금 빼꼼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럴 때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손을 잡아가지고 끌어내느냐. 네. 국제사회의 보편적 흐름 속에 북한을 어떻게 끌어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통일부 장관이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을 끌어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때 네. 일본과 북한 사이에서도 대한민국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것이고 미국도 지금 북한하고 적어도 말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겠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북한을 대화로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또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해야지 대한민국의 외교가 높아져 가는 것인데 지금 그런 사고는 하지 않고 계속 뭔가 조금 대결적인 그런 구도로만 가려고 하는 네. 것처럼 보여서 아직 잠깐 취임도 안 했지만은 많은 그 언론에서도 보도를 보니까 안타까워하는 그런 뉘앙스의 기사들이 많이 실리던데 네. 저 역시 그런 비슷한 심정입니다. 그래요. 자, 통일부 장관의 적합한 인사냐 아니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여야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김장수 전 처장의 분석 들어보면 좀 고개를 적게 만드는 그런 예.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인사청문회가 또 네.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어허. 왜냐하면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과거에 예. 국립 S대학교에 어, 국립 S대학교의 운동권 출신입니다. 서울대 운동원 출신이군요. 네. 예, 예. 국립 S대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뭐 나오니까요. 예, 그렇죠. 학력 싸움 보면. 예. 그리고 또 당시 이제 80년대에 사회과학 서적이 네.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서 80년대 80년대 대학생들은 사회과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사회과학 출판사 대표도 지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요. 네. 그리고 대학 교수도 했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통일비서관도 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노재봉 총리 뭐 비서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김용호 장관 내정자의 경력이 네. 사실은 간단한 경력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적으로도 굉장히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어떤 국제 정세도 나름대로 또 식견이 있을 것이고 또 통일 비서관 같은 업무를 통해서 국정 경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대학 교수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청문회를 할 때 결코 녹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스펙이 그 스펙으로 보면은 굉장히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 스펙의 형식만 보면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크게 쓸 수 있는 스펙일 것도 같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분의 어떤 그 스펙의 형식이 아니라 네. 이분이 갖추고 있는 내용, 이분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 이런 네. 것들이 지금과 같이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남북 간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국가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불확실한 국제 정세에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매우 불안한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2010년도 MB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이 네. 김용호 지금 장관 내정자가 통일비서관이었을 때 그랬을 때 남북 관계가 뭐 군사적 충돌을 가고 가장 안 좋았습니다. 네. 뭐 지금 잘못하면은 그런 상황으로 다시 가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군사적 충돌을 막아야 됩니다. 인명 피해는 막아야 되고 그런데 잘못하면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김용호 장관 내정자는 자기 그 좋은 스펙을 이렇게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국가와 민족이 기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그분이 그동안에 발언했던 걸 보면은 심히 걱정되는 이 불안전한 남북 관계를 놓고 볼 때 이런 분이 통일부 장관이 된다면은 과연 남북 관계를 어떻게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매우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걱정하는 인사다. 자, 김용호 이제 후보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보도나 네. 아니면은 이 출근하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거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그래서 김용호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사자성어로 말씀 네, 또 드려볼까요? 준비하셨군요. 네. 네. 사자성어 하시죠. 걱정된다.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아닌가요? 걱정된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된다. 김용호 내정자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